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젊은이들 다 그 연세가 한 70세 되셨는데, 과거에 70세라 그러면 고희라 그러죠. 고희는 그 되돌아본다고 하는 뜻이고, 또 보면은 옛날에 우리가 젊었을 적에 70대 돌아가시면은 호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도 다 그냥 아주 젊은 청년이신 것 같습니다. 예, 만나봐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우영 TV도 저도 많이 보고 하는데, 박우영 TV 장점이 뭐냐 그러면은 그 굉장히 중도적이에요. 중도적이다. 요새 우리들 하면 정치 이야기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런 걸 좀 안 하려고 하고 굉장히 투명하게 해요. 투명하게 하게요. 또 이 길이 가다가 잘못된 길이다 그러면은 빨리 전환을 합니다. 빨리 전환을 해서 또 새로운 길을 또 찾아가고, 흔히들 우리가 꼰대라 그럽니다. 꼰대라 그런 것은 이 나쁜 길을 알면서도 고집 부리고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꼰대라 그래요. 그냥 나이가 드셔도 고의가 되었더라도 내 생각이 좀 틀렸다. 그래서 빨리 수정하고 바로 가야 되는 것이 젊은 사람들의 사고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 월남 전화, 아까 그 역사를 말씀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게 본래는 베트남입니다. 월남이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말입니다. 월남 자체에서도 베트남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역사상 쓸 수가 없는 게 우리가 전쟁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이라고 그러면은 베트남 나라에서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6.25는 참전 유공자라고 되어 있고, 우리는 좀 아쉽지만 월남 참전자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트남을 약간 숨기는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게 좀 아쉽고요. 그래서 지금 어찌됐든 간에 국고 유공자, 제일 처음에 참전자가 되었다가 국고 유공자가 되었다가 국고 또 유공 공급단체까지 왔습니다. 근데 거기 오기까지는 과거에 아까 회장들 좀 안 좋은 이야기 했지만도 그 회장들이 엄청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저희 지역구인 김용태 의원이라고 있어요. 아주 젊은 의원인데 그 사람은 삼선 의원인데 정무위원만 했습니다. 정무위 간사도 하고 정무위원장도 하고, 제가 그 사무실에 가서 굉장히 많이 살았어요. 그럼 그 사람 젊은 사람인데 아주 협조를 잘해줘요. 우리 사정을 잘 알고, 그러면서 유공자 시키줄 적에도 간사할 때 앞장서 시키줬고, 또 공급단체 할 적에도 또 시키줬고, 그 다음에 수익사업, 우리 월남 참전자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할 적에도 김용태 의원이 앞장서서 해줬어요. 그 사람은 다른 분과위원은 안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정무위원을 했습니다. 그분이 양천구 국회의원인데 내가 저런 사람도 국회의원이 있구나 하면서 약간 감탄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주위에도 저 친구들도 국회의원이 있는데, 국회의원 그러면은 다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면, 우리가 국회의원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 만약에 우리가 무슨 수당이다 준다고 했을 적에 국회의원들한테 250명한테 다 보내면은 바로 그날 협조해줬다고 도장을 찍어가지고 옵니다. 250명 다. 그러고 나서는 끝이에요. 국회의원들은 협조해준다 그러고 그냥 끝입니다. 그리고 도장까지 다 찍어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법을 만듭니다. 법을 만들거나 끝입니다. 또. 봐서 지금도 우리가 가 있는 공급단체가 전투기구 이것이 국회에 상정이 되어 있지만도 한 번도 의논이 된 상태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느냐?
보훈 예산이 내년에 정부 예산이 500조입니다. 500조인데 지금 보훈 예산이 1%입니다. 5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은 어떠냐? 미국이나 다른 영국이나 OECD 국가에서는 대체적으로 보훈 예산이 3%입니다. 그럼 우리는 한 15조 정도 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 1%된 것도 최근 몇 년 동안에 1%가 됐죠. 과거에는 1%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보훈수당을 5%로 해주겠다고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빚 좋은 개살구로 참전 명의수당은 30만원, 서울에는 플러스 10만원이죠. 그거 5% 올려봤자 얼마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보훈수당은 5%면은 우리가 지금 물가지수가 평균 금년에는 1%도 상승이 안 된다 그러죠. 요새는 디플레이션이라 그러니까. 그래도 정부에서는 5%로 올리는 것은 우리를 보훈 국가 유공자를 많이 생각해 준다.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월남 전후의 조직 활성화. 이것은 저는 처음부터 제가 이제 이런 말씀 드려서 좀 죄송합니다만도 제가 외국어 대학 교수를 좀 오래 하면서 그래도 제가 다른 단체는 가입을 안 해도 월남 단체 이거는 굉장히 좀 불쌍한 단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좀 항상 끈을 두고 연결하고 뭐 교수를 하면서 양천지에 가서 회의도 하고 그 지회장을 한 12년 했더랬어요. 하면서 서울지구도 보고 중앙회도 보고 이쪽 보고 오는데 저는 처음부터 헌법단체 회장은 장군이 해야 된다고 역설했어요. 장군이 하면은 왜 괜찮느냐. 우선 돈에 대해서는 터치를 안 합니다. 돈에 대해서는 터치를 하는데 사변이 하다 보니까 조그만 그 푼돈 가지고 싸우고 그렇죠. 우리 보이면 썩는다고 돈이 있으면 꼭 거의 분열이 되고 갈등이 생깁니다. 우리 돈이 있으면 형제간도 막 싸우잖아요. 근데 이거 임자 없는 돈이 막 생기면 꼭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아까 우리 박우영 대표님 말씀대로 그것이 돈 때문에 다 이런 사달이 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처음엔 장군으로 하면 좋은데 장군이 선거에 안 나오려고 합니다. 또 장군이 하는 결정이 투쟁 의욕이 없어요. 왜? 장군은 연금을 받지 않습니까? 이거 회장 잘못하다가 행사에 걸리면은 연금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장군은 또 투쟁을 안 해요. 사병을 하니까 투쟁은 좀 하는 것 같은데 또 자꾸 돈에 욕심을 부리는 것처럼 해가지고 이런 불상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선거를 하면 어떻게 해결하냐. 지금 대의원이 250명 정도 되죠. 총 300명이니까. 242명. 242명. 그 242명이 하니까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 직접 하면 안 됩니까? 우리가 직접 다. 왜 요새 핸드폰이 있잖아요. 핸드폰 전화번호 해가지고 그냥 누구나 왔다 그러면 보고 성공이야 그러고 꾹 눌러버리면 돼요. 가장 좋은 게 직접 선거입니다. 다 직접 선거하는데 왜 우리만 이렇게 240명 하면은 거기가 선거에 좀 어지럽지 않아요. 더 아는 인간관계가 되고 또 만일에 대의원제를 하더라도 대의원도 하고 지회장까지 하면은 한 300명 되면은 조금 희석되지 않겠어요? 근데 대의원은 안 하고 지회장도 안 하고 그 대신 또 지부장은 합니다. 그 지부장도 빼야겠죠. 그래서 하려고 그러면 직접 선거를 하고 다음 월참이 회장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직접 선거를 해야만이 우리들의 목소리가 나올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지혜 중심을 운영을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정부에서 예산이 1년에 되면 25억, 제가 할 적에 한 25억 정도 나왔어요. 지금 한 30억 나온다는 거 이야기하는데, 그럼 그 25억, 30억 나오면 거의 다 임금입니다. 임금비. 어떻게 임금이냐?
그래도 사무장 정도는 월급을 주면 활성화가 안 되겠어요. 도지부 지부 사무장은 그러니까 25개 지회장뿐이 없잖아요. 관리하는 게. 관리를 하지 않잖아요. 근데 세상 월급을 줘요. 뭐 보너스도 주고 퇴직금도 주고 다 줘요. 공무원이에요. 그럼 지회 말단에 있는 지회에서 인원이 다 있고 한데 그 돈을 안 줍니다. 그리고 도지부나 서울시 지부에서는 지부에다가 운영자금을 많이 줍니다. 많이 주는데 잘 안 밝혀요. 저도 그 할 적에 아까 정진호 씨 말씀드렸지만 서울시 지부장인데 서울시에서 돈 나온 거 좀 밝혀달라. 운영일 때 얼마나 왔고 어디 썼고 안 밝혀요. 안 밝히고 또 도지부 이런 데서도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각계 단체에다 기부금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한테 기부금을 주면은 손비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체에서도 줄만 또 하죠. 그럼 그걸 다 얼마 받고 얼마 나갔다는 걸 해야 되는데 잘 안 밝힙니다. 그래서 지혜 중심 운영을 해서 지혜의 돈이 가고 지혜를 활성화해야 되는데 이건 가분수가 돼가지고 중앙이나 중앙이대로 17명 월급 주고 도지부는 서울시 지부는 3명 월급 주고 관리하는 지분이 있습니까? 없죠. 물론 중앙에는 큰 정책을 하니까 인원이 필요하고 그럴 거예요. 서울시에도 보면은 서울시 사무실을 얻으라고 저희 솔직히 10억을 줬어요.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서울시 지부장이 지가 그냥 계약해버렸어요. 우리한테는 이론도 안 하고. 여기도 서초동 뒷골목에다 그냥 해놓고 거기다 또 그 사무실 다 쓰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또 렌트를 줬더라고요. 다른 데다 임대를 줬어요. 사무실 이런 군데 줬어요. 그럼 임대 수입료 어디서 들어오는 거예요? 나가는 거죠. 예. 그런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저 생각엔 도지부나 서울시군 돈 줄 필요 좀 주지 말고 지부장 돈 주지 말고 그거는 서울시에서 이런 거 많이 오니까 지혜에다가 돈을 줘서 거기서 오는 사람 밥이라도 사 먹게 하고 저는 양천구 지혜한테 구청에다가 식사를 티켓을 사가지고 사무실 나온 사람한테 다 줬어요. 온 사람들 어차피 그 식사를 하니까. 그 지혜는 사람이 있는데 지부나 중앙에는 실제 관리하는 면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안타깝다. 그리고 선거를 하는데 중앙회장도 대의원들이 선거하고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는 어느 조직체든지 감사도 선거를 합니다. 기업체에서도 주주총회에서 감사는 예상하고 감사하고는 따로 선거를 합니다. 근데 여기는 회장이 추천해가지고 그냥 감사가 되어버려요. 그러면 그 나무에 그 밥입니다. 그 사람들은 얼마나 감사를 철저히 하겠어요. 각 도지부마다 감사가 해야 되는데 감사도 월급 받습니다. 또. 그러니까 감사도 선거를 해야 되고 감사 밑에 직원을 전문 회계 제도가 회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와서 해야 되는데 감사만 둘이 떨렁 앉아있어요. 70살 이상 있는 노인네가 좀 노인네라고 좀 죄송합니다. 저도 노인네니까 얼마나 그 회계 처리에 대해서 전문적 식견이 물론 그분들은 있겠죠. 있어도 그게 철저히 되겠어요. 그래서 감사 제도도 독립을 해서 좀 철저하게 하면은 그래도 이런 우리가 지금 이 중앙회가 이 정도까지는 가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미국 김성웅 회장, 박우정 회장, 박종렬 회장 지금 3주마차로 잘 진행 중입니다. 상호 경쟁 체제로 하면은 정보 관리도 잘 되고 우리도 지식도 많이 또 하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 공법 단체에 대한 NGO 단체입니다. NGO 단체가 그 지식을 공유하고 또 월참 전후에 고엽제 전후에 상위 공경 또 뭡니까 상문 지금 어디죠? 군장 방산
그다음에 상해 공장 말고 무공수 무공수 정몰공개 유장 거의 다가 월남 참전자들이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단체 다 NGO 이 세 분들이 철저한 감시 감독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국회의원도 그렇고 감시 감독을 안 하면은 강한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회의원 300명이라고 그래도 우리가 뭐 한다, 사업을 한다, 전투급여를 달라고 요청을 하면 전투급여 주겠다고 300명 내일 도장 다 찍어옵니다. 다 찍어와요. 그러면 이제 막 중앙에서 좋다고 그럽니다. 실시는 안 됩니다. 실행은 안 되고 항상 그 모양 극복입니다. 그래서 톨스토이 책에도 그래 되어 있어요. 정치인이라는 것은 정치인이란 잘 배우고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럴듯한 이념과 합리적인 명분을 가지고 덜 배우고 없는 사람을 착취하는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그냥 여기고 그래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활용해야 된다. 그래서 이 NGO 단체들은 우리가 월남 정상화가 되더라도 그대로 남을 것이다. 아니 앞으로 유튜브가 활성되는 한 더 생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도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앞으로 지금 국세청도 유튜브를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킵워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세무조사도 나올 수가 있고, 그런데 우리 이제 바우영 TV는 아까 정도적인 입장에서 제가 잘 보고 있다는데, 우리가 유튜브가 우리 특히 우리 바우영 TV도 수차 언급했습니다. 월참 전후에 이런 데서는 정치적으로 흘러서는 절대 안 됩니다. 원래 정치하고 종교는 부자 간에도 대화를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 그게 최대 공배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제 갈 길 따로 갑니다. 그런 거를 가지고 왜 자꾸 우리가 거기서 서로 인상 찌푸리고 갈등감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월참 전후의 모든 정후의 전단에는 이것은 정치 활동의 중립을 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엽제 전후회가 너무 정치적으로 흐르다가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고엽제 전후회는 아주 정상화되어 있으니까 고엽제 전후회도 우리는 아주 활용을 잘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얼굴 찌푸리는 것은 원래 고의가 되면은 좀 치졸하게 창피하게는 살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국가 용자잖아요. 이 유튜브 보면은 심한 그 욕설이나 그 다 자녀들 있고 다 가족들 있잖아요. 또 우리가 국가 30만 타든지 40만 타든지 국가 용자이잖아요. 그런데 그 심한 욕설을 하는 것은 우리들의 인격을 도로 훼손하는 거다. 서로 존중하면서 새 유튜브 기관이 서로 성의의 경쟁을 하면은 듣는 우리로서는 훨씬 했더니 결국은 그 사람 지금 어떻게 되느냐, 공황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꿈에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전쟁에. 저도 전쟁 경험을 하지는 않았는데 항상 꿈에 나타납니다. 우리 월남 참전 전후회들은 전쟁을 겪었든 안 겪었든 간에 그런 트라우마가 항상 정신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막 욕을 하고 하는 게 우리가 분노가 조절되지 않아서 우리가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정부에서도 이해해주지 않고 아무런 단체에서도 이해해주지 않으니까 이런 분노가 표출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천안함에 53명이 돌아가셨죠. 50몇 명입니까? 또 세월호가 한 300명 돌아가셨죠. 그분들
돈 얼마 받았습니까? 다 10억 이상, 10억 정도 받았다고 하지 않잖아요. 국가에서 주고 또 기부단체 주고 줬잖아요. 우리 5,099명은 뭐입니까? 10억 줬어요. 6.25 참전 전사자들 10억 줬어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줬으니까 그 줬다고 나무랄 게 아니라 그 10억 줬으니까 우리는 20억 줘야죠. 그 죽은 사람들. 우리가 지금 월남 참전자들이고 저는 얼굴 두고 온 거는 5,099명 15,000명 상위 군경이 그때 탄생했습니다. 그분들은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들이 이렇게 갈등하고 욕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런 데서는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정신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크든 작든 간에 꿈에 나타나든 안 나타나든 간에 전쟁이라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전쟁이 있으면 군인이 많이 죽습니까? 민간인이 많이 죽습니까? 수많이 죽습니다. 6.25 전쟁 때 우리가 많이 죽었습니다. 미군이 많이 죽었습니다.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전쟁의 마지막 세대가 되어야 되고 우리는 항상 어렵더라도 평안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수고입니다.